잡아줄게. 목 많이 뒀다 그냥 또 나왔는데 신경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또 나왔어 해. 준영이랑 같이. 이제 준영아 숙제를 못한다며. 여기 쓰면 여기 앉아서 해. 그냥. 화요일에 특강할 때 다음 주부터 특강해요? 화요일 특강 화목이었나? 다음 주에. 어? 그럼 화요일이 오전이죠. 화요일이 오전이고 수목이 오후에 정도. 다음 주까지 학교를 와가지고. 왜? 방학이 언제야? 저그 다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에? 18일이었는데 18일, 19일. 대학은 언제야? 계약. 그거는 지금 아마 8월 말. 8월 말? 네. 뭐지? 방학이 맨날 왜 그래? 방학 혹시 다음 주에 방학 안 한 사람? 다 방학했어요? 방학 아직 안 한 사람? 방학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 다행이네. 화요일 아침 10시니까 화요일 10to 10 하면 되겠네. 숙제를 준영아. 네. 화요일에 와서 숙제를 그냥 학원에서 해도 되겠다. 야 10to 10 하면 2시까지 수업하고 점심 먹고 저녁부터 10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러면 이제 목요일 숙제도 완벽해지겠구만. 목요일까지 숙제는. 그리고 목요일 숙제는 토요일에 와가지고 또 하고 있고. 자 봅시다. 그러네. 순서를 따로 챙겨야겠네. 나 애들 계약했을 때 따로 보고 이러면. 근데 그 개념은 들어. 영상 올 테니까 개념은 들어오고 진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은 쌤이랑 애들 계약하고 나면 쌤이랑 둘이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자 88번. 자 입체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체 위에 있는 성분의 길이 이걸 일직선이 되도록 좀 펼쳐볼까요? 88번 보시면 모든 면의 길이가 다 똑같은 모든 면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무게중심에서 얘한테 들렸다가 다시 무게중심으로 가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러면 요거의 연장선인데 너네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 자, 여기 들렸다가 여기 가는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 그랬었지? 넘겨가지고 일직선 만들어주면 되는데 펴주면 된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 그러면 이것도 펴봅시다. 이거 피면 이쪽은 안 드릴게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이 평면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길이가 제일 짧겠지. 이 길이가 제일 짧겠지. 알겠? 이해돼? 회의야 이해돼? 그럼 동규야 무게중심이야. 이 센터 한 면의 길이를 얼마라고 잡을까? 2a라고 잡을까? 분수 실어서 한 면의 길이를 2a라고 잡으면 여기 센터는 여기 이만큼이 a겠죠? 여기도 이만큼이 a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정삼각형 2a예요. 야 정삼각형 높이 넓이는 고등학교 때도 진짜 많이 나오니까 혹시 중학교 때 놀아가지고 까먹으신 분들은 외워주세요. 매번 피다 써가지고 유도하지 마시고. 성윤아 정삼각형의 높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어떻게 구해요? 까묵까묵. 준영아 네? 알아? 뭐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오, 좋은 정확히 나왔네. 루트 3 네. a. 얘는 저기 4분의 3이 그렇지. 이거 꼭 외워주세요. 하고 가끔 나와서 너네 발목 잡는 거 구의 건널비랑 구의 부피도 중학교 때 외웠던 건데 구의 건널비랑 구의 부피도 근데 얘는 진짜 중요한데 얘는 진짜 많이 나오지만 얘는 가끔 나와서 헷갈리게 하니까 종현아 구의 건널비 태양아 구의 건널비 그렇지.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 정도는 중학교 때 거 고등학교 때도 종종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시고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은 또 외워두시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의 높이를 먼저 찾으면 2분의 루트 3 2a 결국 루트 3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a 거기에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빗변의 길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무엇이므로 피타 안 쓰고 그냥 비율관계 쓸게요. 1대 1대 루트 2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그래서 여기에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바로 루트 2a 더하기 3분의 루트 6a 이게 바로 최단거리입니다. 근데 그게 90 루트 2 더하기 30 루트 6이래. 90 루트 2 더하기 30 루트 6이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a가 90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거 한 변의 길이는 180이라는 소리가 되겠네. 이렇게. 요런 게 센스. 답제 120이라 120이라고 나왔어? 120이야 이거 다? 이거 뭐 잘못했지? 답지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잘못 봤어요. 이 새끼 야 이씨 180 맞죠? 맞아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a라고 잡아버리면 2분의 a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또 반이니까 6분의 루트 3a 뭐 이렇게 나올 거라서 분수 실어서 조금이라도 예쁘게 쓰려고 2a라고 잡은 대신 마지막에 이러면 다 좋은데 계산은 다 좋은데 이러면 애들이 다 90이라고 쓰는 애 새끼들 있어서 그거 조심하세요. 한 변의 길이는 내가 a가 아닌 2a라고 잡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1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틀린 것들 써. 다 정리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시고 직선의 방정식 프린트 드릴게요. 딱 고쳐야 돼.
책 아직 없다 했죠. 동규도 아직 책 없. 아 동규 책 샀나? 나머지는 책 다 있나요? 네.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착한 게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거의 유사합니다.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거의 유사해서 새로운 내용 몇 가지 추가되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서 직선의 방정식이요. 자,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가 더 작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더 커요. 자, 1차 함수는 일단 비교해 볼게요. 1차 함수는 y는 하고 mx 더하기 n이라고 적을 수 있고,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적습니다. 대신 자 1차 함수는 m이 0이면 1차 함수라고 해요 안 해요? m이 0이면 1차 함수가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m이 0일 때 나오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n이라는 직선. 그래서 얘는 이걸 포함하지 않지만 얘는 이것까지 포함합니다. 얘 또한 직선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 y 추가 평행한 직선 있죠. x는 k라는 이 직선, 얘도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얘 또한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 이 두 개의 직선, 이 두 모양의 직선을 추가하시면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1차 함수 플러스 x축과 y축과 평행한 직선까지 다 포함한 게 직선의 방정식.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꼭 이렇게 써야 되냐? 아니야, 이렇게 1차 함수 쓰듯이 너네 편하게 써도 돼.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1차 함수처럼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대신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편하게 들어 이 얘기는. 자, 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보통 y는 fx라고 쓰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fx, y는 0이라고 적습니다. 네. 혹시 미적분투 할 사람? 내신 미적분투 할 예정인 사람? 나중에 미적분2 가면 미적분2 배우기 전까지는 미적분2를 안 배우면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얘는 x 함수란 함수의 정의 x 값이 하나로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면 그걸 함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x 값 하나를 정했을 때 그 시계값이 y로 하나 이렇게 결정되면 이걸 함수라고 불러.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원,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 원을 그려보면, 자 원은 x 값이 하나 이렇게 여기가 1이래 결정되면 y 값이 하나로만 정해져? 아니면 두 개 생겨? 두 개 생기지. 그래서 얘는 x를 정하면 무조건 y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y도 따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도 y도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fx, y는 0이라고 적고 미적분수에서 이걸 음함수라고 배울 겁니다. 음함수. 그래서 원 또한 함수라고 이과 애들은 원 또한 이공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원 또한 함수라고 배워요. 근데 이공계열로 안 가고 문과 쪽으로 갈 거면 문과 쪽에서는 이것만 함수예요. 이거. 얘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쫄지 말고 도형의 방정식을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걸 양함수라고 부르고 이걸 음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문과 쪽은 얘는 그냥 얘만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배우고 이과는 이건 양함수라고 배우고 이건 음함수라고 이렇게 배워요. 자, 그래서 요 표현이 종종 나올 건데 절지 말라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아니야. 얘가 함수가 아니야. 얘가 x값 하나에 y값이 결정되지 않잖아. y값이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얘가 함수가 아니라서 함수가 아닌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표현이 요거예요. 요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문제를 풀 때는 요런 류의 표현이 나오면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야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를 알려주거나 뭐 점을 알려주거나 해가지고 일참수를 정하고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것들 다 처음 내용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먼저 해볼게요. 117번 보시면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 다이렉트로 찾을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십니까? 자, 기울기가 2래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기울기는 2, 지나는 점은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마무리. 준영아, 그거 하지 말라고. 2x 더하기 a라고 놓고 대입해서 a 값 찾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로 썼으면 좋겠다. 이 식의 표현이 익숙해져야 나중에 정점 지나가는 직선도 좀 잘 보이고, 요렇게 쓰는 게 좀 국룰이야. 요렇게 쓰는 게 국룰이야. 그리고 정리하시면 y는 2x 마이너스 11 요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 굳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x 플러스 y 더하기 b는 0이라고 얘기했죠. 굳이 바꿔달라고 얘기하니까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 안쪽으로 몰아서. 따라서 a 플러스 b는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서술형이나 뭐 이런 데서 답 쓰라, 너네한테 직접 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맞아요. 꼭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괜찮아.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일참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 배우는 내용들은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고, 자, 123번.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0,5에서 만날 때 상수 a를 구해라. 얘가 됐다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 나중에 기하에서도 한번 나와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뭐 애들은 어떻게 많이 푸냐면, 너네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는 이렇게 둘로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a 값을 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점 두 개 있으니까 선 찾을 수 있잖아. 기울기랑 이용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필러 문제에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으로 사용될 때가 있거든. 그럼 얘는 뭐가 제일 깔끔하냐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세 점이 x1, y1, x2, y2. 이거는 그 상태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y3. 자, 이렇게 있을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 직선을 세운 다음에 대입하지 마시고 점.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똑같다고 식 세우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기울기가 같다라고식 세우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x2-x1분의 y2-y1은 x3-x2분의 y3-y2랑 똑같다. 이렇게 식 세우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많이 나오니까 억지로 좀 의식적으로 좀 통일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a-2, 이렇게 하면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5-a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하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알면 좋고 쌤은 하는데 애들은 보통 외우기 귀찮아서 잘 안 외우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압도적으로 한쪽이 유리하면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기울기 같다라고 보는 게 유리해서 의식적으로 이걸 꼭 정리해서 기억해라고 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별로인 사람들은 안 해도 돼. 일단 알려는 줄게. 많이 알면 좋으니까.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빠르게 세우는 방법은 얘가 요런 직선은 그냥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볼까요? x절편은 a, 0이야.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맞죠? y절편은 0, b야.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맞죠? 모두 성립하죠? 요렇게. 근데 이제 많이 알면 좋다는 게 뭐 문제에서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뭐 이렇게 식을 주면 쌤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리거든. 이렇게 바로 그리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애들은 보통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그려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3이라서 이렇게 지나가고 기울기가 요새끼니까 x절편 차점이 2라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압도적으로 여기 유리한 건 아니라 그냥 익숙한 표현대로 해도 괜찮은데 절편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식 또한 존재한다 정도.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들은 쓰면 뭐 수학은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게 맞으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은 x절편 y절편 주어지면 이렇게 쓰는 연습도 좀 해보고. 그래서 132번 보시면 x절편이고 y절편이 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풀어. 나는 선생님은 최대한 좀 간단하게 풀고 싶어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또 뭐 해야 돼? 10 곱하기는 해야 되잖아. 10 곱해서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2,0이랑 0, 마이너스 5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y는 기울기는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서 0 빼면 2분의 5 x y절편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세워도 괜찮다고. 이렇게 식세워도 괜찮아. 부담스러우면 뭐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다른 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괜찮은 친구들은 x절편 y절편씩 세우는 거 이렇게 세우면 한 방에 세울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9번.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다른 게 어려운 것보다 중학교 도형의 닮음이랑 뭐 중학교 도형의 성질들이랑 연결됐을 때 좀 어렵지 단수 내용 자체는 뭐 1차 함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뒷부분에 추가되는 내용이 살짝 어렵긴 합니다. 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전체 내용이 100이라면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가 너네들이 좀 애들 가르쳐보면 되게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1차함수처럼 가셔도 괜찮아요. 자, 얘를 보고 ABC의 부호를 찾아서 cx-by 빼기 a는 0 얘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추론하래요. 그럼 가볼게요. 너네 좋아하는 방식대로 갑시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겠네요.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거 보니까 b분의 a는 양수겠구나.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인 거 보니까 b분의 c는 음수겠구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곱이나 나눗셈이 양수고 음수라고 얘기하는 건 A, B, C의 부호가 같다. 얘네들이 플러스면 C는 다르다. 마이너스 요 경우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면 C만 플러스다. 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마무리합시다. 요 새끼. Y는 B분의 CX 빼기 B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새끼가 무슨 수라 했으니까 양수라 했으니까 y절편은 음수가 될 거고 기울기 B분의 C 음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도 음수가 될 거라.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y절편도 음수고 기울기도 음수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준영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어떻게 푸는 게 베스트다? 기울기 같다. 기울기 같다. 네가 불러봐. 2는 오, 암산을 할 거면 쉽게 잘해. 틀렸잖아. 3 빼기 0,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5, 마이너스 6, 2 아니고 y는 a분의 5 마이너스 이거는 정신세월이 진짜 a에서 0을 뺐으면 2a에서 5를 빼야지. 5 마이너스 아니면 0에서 a를 뺐으면 5에서 2a를 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만. 그래서 a에서 0 뺐으면 2a에서 5 빼야 되죠. 이거 마무리 플러스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실수 하면 안 돼. 두 번 연달아하는 거 보니까 시험장 가서 기울기 그쪽 텐데. 응? 고쳐야 돼. 자, 그 다음에 150번. 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쉬운 패턴이 있고 어려운 패턴이 있어요. 자, 갑시다. 150번. 도형의 방정식 2번 중간고사 때는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바로 좌표에 그려가지고 평면 좌표에 그려서 상황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 인색하면 수학은 답이 없습니다. 자, 3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6인 직선이네요. 이렇게 바로 그렸어요. 삼각형 AOB의 넓이는 S고 Y는 MX가 이 넓이를 뭐 한다고 얘기했냐면 2등분한대요. 어떤 직선이 2등분하려면 이렇게 해서 2등분하려면 넓이를 2등분하려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는지 구하래요. 그리고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래요. 삼각형 AOB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9가 되겠고 이렇게. 자, 요거 앞에 보세요. Y는 MX. 자, 삼각형이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왜?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도 이거고 요 삼각형의 높이도 이거라서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여기 중점 2분의 3, 3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3분의 3이니까 2가 되네요. 2x. 이렇게 해서 m값은 2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버전이에요.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얘기하면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m 대 n으로 등분한다고 하면 2등분이면 1대1이야. 대변 꼭지점의 대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가면 됩니다. 내분점. 이게 단순히 넓이를 2등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1대2로 나눈다, 2대3으로 나눈다 하면 그 내분점만 찾아가지고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끝. 이렇게 1대1로 등분하는 건 당연히 중점 지나가는 거고, 절반으로 등분하는 건. 근데 2대3, 뭐 1대2 이렇게도 나오니까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2등분하는 것 중에 이것도 괜찮을 건데 별로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울 텐데. 자, 원넓이 2등분하려면 2등분하는 직선은 조건이 뭐여야 될까요? 원의 넓이를 딱 반으로 나누려면 직선이 센터 지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센터 지나가면은 넓이 2등분 하겠죠. 기울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눠도 2등분 될 거고. 근데 다 똑같아요. 야, 직사면, 정사면, 쉬운 거 없다고요. 정사도 아닌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면 넓이 2등분 하겠죠. 직사도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면 이렇게 2등분 하겠죠. 마름모도 평사도, 여기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면 넓이 2등분 하겠죠. 그 다음 평사도, 여기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면 넓이를 2등분 합니다. 그래서 센터 지나가면 넓이를 2등분해요. 요 내용은 뭐 애들이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서. 그럼 157번 한번 보세요. 어디를 지나가면 동시에 2등분을 할까요? 답 구해봐요. 어디를 지나가면 동시에 2등분을 할까요? 아마 얘는 애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써서.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배운 것들 풀리는지. 그리고 어려운 유형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숙제 한 것 중에서 다시 풀었는데 정리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19일 맞나요?